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잘 못 걷게 되실 겁니다. 그다음에 나중에 대소변장애도 생기거나 그런 게 생기면 이제 그때 가서 수술을 해주세요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80 다 돼가지고 집에서 뭐 엉덩이를 밀고 다녀요. 다리가 아프니까 못 걸으니까 그런 분들이 진짜 오세요. 이제 그때 해달라고 하면은 훨씬 더 위험도가 높아지고 그다음에 마비된 신경은 안 돌아옵니다. 이미 늦어버린 거라서. 하지 방사통은 엉덩이서부터 다리까지 쫙 당기고 내려간다고 해서 방사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다리로 가는 신경이 물리적인 압박이나 아니면은 뭐 염증 자극 때문에 자극을 받아서 엉덩이, 허벅지, 뭐 종아리나 발까지 증상이 발생을 합니다. 하지 방사통을 유발하는 원인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요. 어떤 특정한 몇 개의 검사로 진단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에 가장 흔한 원인들부터 검사를 함으로써 하나씩 배제를 하는 게 하지 방사통의 원인을 찾는 방법입니다. 하지 방사통으로 고생한 지 5년. 주사로만 버티다가 결국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올 봄에 주사를 맞았는데 한 달 열흘씩 가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주저앉아 버리더라고요. 지금은 저리고 이 발을 뗄 때도 내 발이 안 떼요. 감각이 없어.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재리고 나무 다리라는 거. 남의 다리처럼 느껴지는 통증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설명을 해드릴게요. 진단명은 제4번 뼈하고 5번 뼈 요추관, 척추관이 협착이 돼 있는 이런 병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병은 제4요추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는 병이 하나 있습니다. 보면 여기 네모난 게 척추뼈예요. 보이시죠? 이 뼈 사이 이렇게 있는 게 연골이고 뒤에 보면 이게 신경입니다. 신경이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여기 보면 안 내려오죠. 새카맣게 한 군데가 신경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수술은 여기 막힌 거를 이렇게 뚫어주는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걸 감압술이라고 그래요. 근데 환자분이 이제 이 뚫어주는 수술만 하려고 사진을 엑스레이를 보니까 척추뼈가 이렇게 어긋나요. 요만큼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어긋났죠. 그리고 뼈 하나가 이렇게 삐뚤어졌죠. 그러니까 수술이 한 4가지를 같이 하는 겁니다. 겁이 나서 죽겠네 지금. 네, 이제 겁이 나요. 근데 하기는 해야 돼요. 저렇게 신경이 완전히 막혀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잘 못 걷게 되실 겁니다. 그다음에 나중에 대소변장애도 생기거나 그런 게 생기면 이제 그때 가서 수술을 해주세요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80 다 돼가지고 집에서 뭐 엉덩이를 밀고 다녀요. 다리가 아프니까 못 걸으니까 그런 분들이 진짜 오세요. 이제 그때 해달라고 하면은 훨씬 더 위험도가 높아지고 그다음에 마비된 신경은 안 돌아옵니다. 이미 늦어버린 거라서. 강춘화 씨처럼 하지 방사통 대부분의 원인은 허리에 눌린 신경에 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퇴행성 질환으로 대표적인 허리 질환입니다. 척추뼈는 척추체와 후방 구조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사이에는 동그란 관 형태의 척추관이 있습니다. 이 척추관으로는 뇌에서 내려와 엉덩이와 종아리, 발바닥까지 이어지는 척추신경이 지나갑니다. 이때 신경이 지나가는 허리 부위 척추관이 좁아지거나 붙어버리면서 척추신경이 압박을 받게 되면 그로 인해 허리 통증, 다리 통증과 저림 증상 등의 하지 방사통이 생기는 겁니다. 척추관 협착증이 있다고 다 하지 방사통이 생기는 건 아니고요. 특정한 협착증이 있습니다. 어떤 특정 신경근이 눌려야만 하지 방사통이 발생하는 겁니다. 허리에서 나오는 신경근 하나가 허리에서 눌리게 되면 그 신경근이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로 따라 내려가는데 기찻길 같이 그 신경이 지나가는 길을 따라서 쭉 통증이 내려가는 겁니다. 하지 방사통의 대부분의 원인은 허리 질환이 발생해서 생기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드물게는 허리나 고관절에 질환이 없는데도 하지 방사통이나 엉덩이 통증이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질환들이 간혹 있습니다. 다음 날 강춘화 씨의 수술이 준비됐습니다.
이분은 양쪽 엉치 쪽이 심한 통증이 있고 왼쪽 다리 쪽에 하지 방사통이 심해서 수술을 결정했습니다. 4년간 주사도 맞고 약도 먹고 물리치료도 했는데 전혀 호전이 되지 않고 점점 악화가 되어가지고 수술을 결정했는데요. 척추뼈가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저 기울어진 거를 어느 정도 반듯하게 맞추고 그다음에 허리를 굴곡할 때 척추뼈가 앞으로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이 빠져나온 이 척추뼈를 잘 맞춰 놓고 정상 척추 만곡을 되게끔 만든 다음 유압술까지 진행하는 게 오늘 목적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신경뿌리가 눌리면서 하지 방사통이 심했던 환자. 수술은 먼저 척추의 뒤쪽으로 접근해 좁아진 척추관의 후궁뼈를 제거해 척추관을 넓혀줍니다. 이후 퇴행성 변화 때문에 두꺼워진 디스크와 황색 인대를 제거합니다. 디스크를 제거한 척추 사이에는 환자의 몸에서 잘라낸 뼈 조각과 동종뼈, 디스크를 대신할 케이지를 넣어 디스크의 높이를 맞추고 척추관 협착증이 나타난 척추뼈에 나사못을 박아 봉으로 연결합니다. 이때 단순히 봉을 연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요추의 정상적인 곡선이 잘 유지되도록 조절하여 고정합니다. 하지 방사통을 유발하는 신경을 편안하게 풀어주기 위해 신경을 누르고 있던 뼈와 황색 인대를 제거할 예정입니다.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 부위의 후궁뼈를 조금씩 제거해 나가는데요. 환자의 신경을 꽉 누르고 있던 황색 인대가 드러납니다. 이 인대가 두꺼워지면서 신경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아팠겠다. 신경이 많이 부었네. 오른쪽 엉덩이와 허벅지로 내려가는 신경이 많이 부어있는 상태. 그로 인해 다리 저림과 하지 방사통이 생겼던 겁니다. 이제 그 신경이 편안해지도록 주변 조직들을 제거합니다. 이후 떼어낸 뼈와 동종뼈, 골 형성 단백질을 케이지와 함께 척추 사이에 이식하고 앞쪽으로 빠져 어긋난 척추를 나사못으로 바로 맞춰 세워주면 수술이 마무리됩니다. 수술한 지 3일. 수술은 잘 됐을까요? 무릎도 한번 구부렸다 수술 전에 이렇게 아팠던 엉덩이 있잖아요. 그런 건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아직은 없어진 것 같아요. 지금 아프지는 않고 있으니까. 쭉 한번 걸어보세요. 좋네. 회복도 빠르시고. 빠른 거예요? 빠르신 거예요. 나이를 이렇게 생각하면 회복도 굉장히 빠르실 거예요. 다리 땡기는 거, 뭐 그런 거는 아직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